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많이들 맞으셨습니까? 지금 60세에서 74세까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닌데 물어봅니다. 이 백신 접종을 해도 괜찮으냐?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에게 물어보고 제 주변에 얘기를 해주는데, 뭐 얘기는 이런 겁니다. 기저질환이 없으면 맞아도 된다. 뭐 어떻게 해서든 코로나는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저질환을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뭐 어디든지 조금씩 아픈 데가 생기게 마련이죠. 또 먹는 약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60세에서 74세까지 900만 명인데 예약률이 55%입니다.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지금 피하고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았는데 지금 60에서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하니까 이 불안감도 커지니까요. 가장 이 근저에는 문재인 정부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지금 코로나 대비나 코로나 백신 문제나 가지고 말을 바꾼 게 어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책적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정책적 실패를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뭘 잘못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그러지 않고 뭉개고 넘어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식이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음모론이 나오게 되고 저게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신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지금 60세에서 74세 된 분들이 못 맞겠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어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렇게 백신 불신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백신을 권장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또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맞게 해주고 또 백신 휴가, 백신 여권 뭐 이런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백신을 권장을 해보자 이런 안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안으로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안도 뭐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뭐 백신 장려금을 주자 뭐 이런 부분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또 후유증도 생기고 이런다고 해서 도대체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더 높아질 거냐라는 부분도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불신인 겁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그 기자회견이 있던 날, 제가 그날 유튜브 제목으로 문 정권은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현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 건 너무 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아직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탄핵됐다. 대통령 문재인은 파면됐다.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수행은 어렵다라는 의미로 그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정부의 신뢰가 땅바닥까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정책을 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강변에서 실종이 된 뒤에 숨진 채 발견된 그 손정민 씨, 이 손정민 씨 사례에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국민들은 경찰을, 문재인 정부를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이걸 뭘 숨기고 어떻게 조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경찰이 무능한 겁니다. 지금 손정민 군의 그 아버지의 그 호소에 국민들이 화답하면서 전 국민들이 손정민 군의 이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이 사인 원인이라도 밝혀보자라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지금 서초경찰서가 집단적으로 달려들었는데도 이걸 밝히지를 못합니다. 어렵겠죠. 근데 결국은 무능한 것이고 결국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불신 속에서 이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어떤 발표를 해도
경찰이 지금 계속 잘못된 발표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국민들 누구도 지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오게 되고 지금 손정민 씨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 불신 때문입니다.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권이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유언비어나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가슴에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자초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이 겹치다 이제 무능으로 전 국정에 있어서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서도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건국 이후에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데 야당에서는 한 것이 뭐 있느냐 외화내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안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지금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외교 문제나 대북 문제나 미사일 문제나 또 원전 문제나 모든 것을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온 것을 나쁜 방향으로 갔던 것을 이제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바른 자리로 정상화시켜 놓는 것이죠. 친중국으로 갔던 외교 관계를 이제 동맹관계,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시키는 쪽으로 옮겼고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전을 폐쇄해서는 안 되는구나.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 최고 기술의 원전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북한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대화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대화를 먼저 해서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걸 정상화시킨 것에 불과한 걸 자화자찬하는 것도 나쁜 것이고 또 다 폄하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죠. 국군 장병들에 대한 그 백신 확보한 것, 그건 정부가 당연히 확보해야 될 문제를 그거 미국으로부터 얻어와가지고 그걸 큰 성과인 양 떠든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모든 게 문재인 정권 자체가 신뢰가 땅에 떨어지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부 부처에서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이제는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검찰이나 감사원 정도가 그래도 아직 신뢰가 좀 남아있다. 윤석열과 최재형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책임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 제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일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는 이 정치라는 게 정부라는 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고집을 피웁니다. 아직도 30% 남아있는 그 지지율을 믿고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야당의 분열을 잘 틈탄다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고 자기의 퇴임 뒤의 안전을 도모해 볼 수 있겠다라고 아직도 꿈을 꿉니다. 이재명이 거의 지금 7, 80% 여권의 후보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야당 후보보다 오히려 이재명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지난 정치사가 말을 해주는 것이죠. 정치 보복은 대개의 경우에 집권한 세력들이 보복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국민들의 여론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집권 세력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을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당의 분열을 틈타서 다자구도, 사자구도 이런 식으로 대선판을 이끌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저렇게 자화자찬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30% 지지 그거라도 유지해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유지돼야 대통령이 지금 대선 전국에서 어떤 자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겠죠. 그 꿈을 깨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여권에서 이재명 아니라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은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거국 내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그걸 하기 싫은 겁니다. 그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마지막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도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국정의 신뢰도를 높인 다음에 부동산이나 코로나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그 대책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약발이 먹히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계속하지 않으면서 친문 의원들을 장관으로 대거 중용을 하고 이렇게 친문 의원,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보겠다. 제가 보기에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대통령 문재인은 이미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1년의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야당의 협조, 국민의 협조를 구해서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해서 남은 1년 동안이라도 국정을 그래도 더 그르치지 않게 유지해 가는 방안, 그 방안이라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